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보죠. 이데일리입니다. 더 뜨거워진 IPO, 올해도 줄줄이 IPO 초대여 출격 준비입니다. 지난해 광풍에 이어서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한 곳에 불과했던 IPO 기업은 올해 들어서만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올 한 해 IPO 규모도 역대급으로 증가할 전망인 만큼 대어로 꼽히는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는 IPO 초대어로는 연내 상장 예정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워낙 IPO의 대어들이 핫했습니다.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따사한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굉장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연초부터 IPO 시장이 뜨겁다고요? 네, 원래 1월은 IPO 비수기거든요. 왜냐하면 1월에 상장을 하려면 이제 11월, 12월 이럴 때 증권신고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 실적을 마무리하고 그 성적표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상장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연초에 이제 IPO 시장은 한산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뭐 줄줄이 수요 예측하고 공모전형 실시해서 이제 상장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 들어 기업 10곳이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고 이곳 중에서 이제 5곳이 상장을 마쳤는데요. 상장만 놓고 보면 사실 작년 1월에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1월에 뭐 2건 정도씩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확 늘어난 겁니다. 공모청약 실시한 곳도 올해 1월에는 10곳이었는데 작년에는 1곳, 재작년에는 4곳, 그리고 18년에는 5곳, 2017년에는 2곳, 뭐 이런 식이어서 올해가 유난히 뜨거웠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 자체도 이 밴드가 있는데 이것에서 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경쟁률도 그렇죠. 역시 신기록이 나오고 네. 있다고요? 이게 기업이 상장할 때 이제 먼저 주관사, 이렇게 주관 증권사가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공모가를 이제 얼마부터 얼마까지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이제 범위를 제시를 하거든요. 이게 희망 공모가 범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공모주를 받아가는 기관들이 이 공모주를 얼마의 가격에 살 수 있는지 그런 이항들을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는 이 주식의 공모가 얼마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공모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인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 희망 범위 내에서 좀 상단에 결정이 되고 수요가 없으면 이제 하단에서 결정이 되고 이러는데 올 들어서 수요 예측 실시한 기업들 모두 희망 범위 이제 최상단이거나 그 상단을 넘어선 가격에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10곳 중에서 6곳이 최상단 이상에서 결정이 됐고요. 4곳이 최상단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는데 이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올해 공모주 테이프를 끄는 기업이 MBT라는 기업인데요. 지난 21일 상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상장을 했는데,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인데 이 청약 경쟁률이 4,300대 1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 지난해 8월에 이제 3,039대 1로 이제 수요 예측, 그러니까 공모청약 해가지고 상장한 이루다라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록을 이제 5개월 만에 갈아치운 거죠. 예, 와 정말 엄청나네요. 4,300대 1이라니 대단한 숫자입니다. 거죠. 예, 이만큼 이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는 것이고요. 또 이 열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공모 청약을 할 때 이 청약 증거금 몰리는 규모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몰리고 있나요? 일단 공모 청약을 하려면 내가 받고 싶은 수량의 이제 공모가를 곱한 금액이 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절반을 증거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엠 증거금으로 12조 원이 넘게 몰렸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도 11조 6천억 원 가량이 몰렸거든요. 이게 뭐 역대 뭐 기록 갈아치운 수준은 아니긴 한데 다른 종목들로도 기본 뭐 2조에서 6조 원씩 몰렸습니다. 뭐 많이 몰린 거는 맞는데 지난달 공모청약 실시한 10곳 이제 총 얼마가 몰렸나 하고 봤더니 대략 한 56조 원 정도가 몰렸거든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68조 정도니까 뭐 증거금에 몰린 돈이 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워낙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이 IPO 시장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뭐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돈 풀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 와중에 부동산 같은 곳은 이제 규제 때문에 뭐 흘러가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 증시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인데,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불리는 이제 투자 예탁금만 봐도 1일자 기준으로 68조 2,900억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지난 한 달간 2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뭐 작년 초대어들 상장했을 때 주가 초반에 뛰는 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형성이 되고, 그 가격에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따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작년 7월에 상장한 SK 바이오팜은 이제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고, 그 뒤로도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따상상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뒤로도 이틀 더 올라서 이 공모가 4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21만 7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스도 따상상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이 꽤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 나오면서 너무 이제 단기간 가파르게 올랐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공모주 투자에서 상장 초반에 쏠쏠하게 이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연초에 상장하는 기업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공모주에 좀 몰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 또 제도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시장에 이 제도를 알고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단 공모주 청약을 해도 많은 돈을 증거금까지 합해서 넣어도 몇 주 받지를 못하니까 그동안은 좀 그 경쟁이, 불만도 많고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 균등 배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죠.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예, 일단 원래 공모주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이 배정받는 구조라서, SK 바이오팜 같은 초대여들 청약할 때는 결국은 돈 가진 사람만 돈 버는 구조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SK 바이오팜은 1억 넣었을 때 12주를 받을 수 있었고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카오 게임즈는 1억 넣었을 때 5주 손에 쥘 수 있었고, 빅히트는 1억 넣어봤자 고작 이제 2주 받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당국이 균등 배정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상장할 때 개인 투자자 대상 공모주 물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절반은 기존 방식대로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그러니까 비례해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청약한 개인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최소 10주만 청약해도 그들에게는 균등하게 배정을 해주는 제도인 겁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이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균등 배정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상장한 핑거라는 업체 청약을 보면 이게 대신증권이 주관사였거든요.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총 26만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13만 주는 기존대로 이제 비례 배분을 하고 13만 주는 균등 배분을 한 건데, 이 공모 청약을 한 결과 총 3만 3,170건의 청약이 몰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청약을 한 주주는 13만 주에 대한 이제 3만 3,170건을 이렇게 나눠보면 대략 한 4주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10주 이상을 청약한 분들은 4주, 그러니까 4주는 이제 기본으로 받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이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주관사가 여럿이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솔렘 같은 경우가 인수증권사가 5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물량을 많이 확보한 미래에셋 대우에서 만약에 청약을 했다 하면 이제 균등 배정 방식으로 10주 청약했을 때 5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장 물량이 적은 곳이 이제 삼성증권이었거든요. 여기는 네. 이제 10주 청약하면 이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모 물량을 가장 많이 확보한 증권사에 청약하는 게 이제 유리해졌는데, 또 네. 한편으로 보면 이게 뭐 솔레 같은 경우는 5곳이었잖아요. 5곳에 다 청약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5곳에 다 청약을 하면 이제 뭐 삼성증권 한 주,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5주를 맞을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같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 이제 청약 증권사들이 많은 곳은 다 청약을 해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복 청약까지 가능하니까 더 좋습니다. 정말 그 이제 아파트 청약도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이제는 뭐 아파트 청약하듯이 매일 일정을 체크하면서 네, 주식도 그래야죠.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고요. 그리고 뭐 워낙 사실 이전부터는 몇 년 전부터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공모주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모가가 좀 높다 보면은 상장
상장 이후에 이러한 또 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흐름이 좀 부진해질 수도 있는데 새해 상장한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공모가가 희망 범위를 넘어서 결정이 되면 사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오는 공모자금이 많으니까 이제 네. 좋고 주관사들도 공모 금액 대비 뭐 일정 비율을 수수료 받으니까 주관사도 좋은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공모 희망가 범위에서 높은 수준이니까 비싸게 사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렇죠.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드는 건데 네. 1월에 이제 5개사가 상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올해 처음 상장한 이제 MBT 같은 경우는 첫날 이제 개장 초에 따상을 기록했는데 결국은 장중에 하락 반전해서 4% 가까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CN투스 성진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부터 내리 사흘 연속 이제 하락을 했고 같은 날 상장한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첫날은 이제 따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13% 급락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상승 하락 이렇게 약간 징검다리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제 첫날에 따상을 기록했고 둘째 날 8%대 오르긴 했지만 그 뒤로 사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핑거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사흘 동안 거래됐는데 내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공모가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뭐 증시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뭐 이럴 때 공모가 좀 높게 결정해서 뭐 주관사도 좋고 기업도 좋고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뭐 일각에서는 주관사가 너무 이제 공모가를 좀 부풀리지 말고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공모주에 투자하면 수익 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공모가가 너무 높지 않은지 그리고 회사 실적은 어떤지 요새 이제 그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경우들은 실제로 흑자가 아닌데도 상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기업의 혁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증권 신고서 보면 기업의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증권 신고서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상장 이후에 이제 오를 여력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되 이제 그런 게 조금 없다 싶으면 시초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모주 청약부터 그리고 공모주 상장 이후의 투자 전략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하는 회사가 두 곳이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모가가 10,000원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상장하는 와이더 플래닛은 공모가가 이 밴드 이상으로 결정이 되면서 오늘 공모가는 16,000원 선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공모주들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